대한항공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은 일상의 편리함은 지속하고 여행의 스페셜함은 더하는 항공사. 그 이유는 안녕하세요. 더 나은 나를 발견하고 나답게 표현하는 베르미 스피치 승민쌤입니다. 대한항공 자기소개서 여러분 10분 만에 이 영상 하나로 끝내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를 적으실 때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봐주셔야 되는 것은 대한항공 내부의 뉴스룸을 보면요, 자랑하고 싶은 기사들이 막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런 서비스도 해요,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다 살펴보시고, 두 번째, 외부 기사를 보면은 대한항공이 내부적으로 겪고 있는 갈등이나 문제,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항공이 이게 골칫거리기 때문에 이런 지원자는 좀 피하고 싶겠구나 라는 것들이 좀 가닥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외부 뉴스를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 신년사를 체크를 하면서 대한항공이 2026년의 방향성이나 목표를 잘 체크를 해주셔야 여러분들이 핏하게 대한항공과 잘 연결을 하실 수가 있겠죠. 신년사, 외부 기사 모음, 뉴스룸 요약, 이 세 가지 더 자세하게 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 링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항공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은 일상의 편리함은 지속하고 여행의 스페셜함은 더하는 항공사. 그 이유는 뉴스룸 소식을 보면은 스타링크 기내 와이파이를 도입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좌석 클래스에서 스트리밍, 게임, 쇼핑, 메신저, 대용량 파일 전송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거를 보면서 비행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일상에서 누리고 있었던 그런 편안함이 다 차단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노래를 스트리밍해서 들을 수가 있고 메신저를 주고받을 수 있으면서 쇼핑까지 할 수 있다. 비행이 갇힌 공간이 아니라 여기도 일상이 지속되는 공간이고 연결되는 공간으로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행의 스페셜함은 어떻게 더해주는가? 엔터테인먼트형으로 프레스티지 라운지를 리뉴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서비스의 기준치를 확 높여버렸죠. 사실 아시아나랑 대한항공이 통합하면서 손님들의 기대치 역시 높아졌잖아요. 그 높아진 기대치에 이제 부응을 하는 그런 행동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푸긴 클래스나 사진 부스나 인형 뽑기 같은 그런 오락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라면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면발을 선택하고 나의 취향별로 라면을 끓일 수 있는 그런 체험 공간까지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나의 세이프티 데이다라고 해가지고요, 전 직원 안전 문화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했다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통합 과정에서 갈등이 일어나다 보면은 결국에는 안전을 소홀할 수밖에 없겠 되잖아요. 기내 안에서 팀원들의 그런 좋은 관계성이 안전으로도 연결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 챗봇을 새롭게 업그레이드 됐는데 고객 질문의 의도를 파악을 해서 실시간으로 답변을 해주는, 상담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해주는, 그리고 기존에 4개국어 언어를 제공을 했었던 것을 13개국 언어로 확대를 해서 편의성을 강화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외부 기사로 보는 대한항공의 현재 상황이 무엇인지, 그래서 어떤 인재들을 좀 원하고 찾고 있고 걸러내고 싶어 하는지를 말려드릴게요. 일단 기사들을 쭉 추려보면요, 대한항공이 요즘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거가 아시아나랑 대한항공 통합하면서 문화 차이에 의한 갈등, 정서적인 갈등에 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갈등을 잘 조율해 나갈 줄 아는 사람인가, 애초에 갈등을 잘 일으키지 않을 만큼 포용적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인가, 팀워크적인 부분들을 좀 잘 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대한항공이 지금 승무원 인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최소 인원으로 비행을 하고 있고 쉬는 텀도 줄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첫 번째, 체력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팀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이 정도는 하겠다라는 솔선수범이나 희생정신 등이 조금 필요하겠고요. 신년사에서 핵심 포인트 알려드리겠습니다. 신년사에서 임직원한테 3가지를 당부를 했는데요. 첫 번째가 글로벌 경쟁 체질을 강화해달라. 경쟁 상대는 이제 더 이상 국내가 아니라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갔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트렌드를 면밀하게 읽고 거시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인재상에서 프로페셔널이 있죠. 더 기준을 높게 하고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또 무엇을 더 해야 되는지 또 빠르게 트렌드를 읽고 공부를 할 줄 아는 거. 그래서 자기개발, 자기성장, 직원의 성장이 곧 항공사의 성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절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달라.
작은 틈도 허용하지 않아야 하고 규칙과 원칙을 머릿속으로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일상생활에 실천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안전에 있어서 연결을 하실 때도 대한항공의 절대 안전에 기여하는 승무원이 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원칙 하나를 실천을 하더라도 항상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왔고 타협하지 않는 자세로 안전에 기여해왔습니다. 라는 부분으로 연결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내실을 다지기 위한 각고의 노력에 동참을 해달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안전이나 서비스 모두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은 선택과 집중을 할 때 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서로 노력을 해달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통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랫동안 다른 문화 속에서 일해온 회사와 회사, 사람과 사람이 하나가 되고 1+1을 넘어 시너지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너와 내가 아닌 우리라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자소서를 적으실 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하나라는 마음으로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공동의 목표를 생각하면서 어떤 일을 더 협조해야 되고 어떻게 더 협업을 할지 고민을 해왔다라는 포인트로 연결을 해주신다면은 대한항공이 원하는 인재상이 될 수가 있겠죠. 이제 다 왔어요, 여러분. 각 항목별 제가 예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 항목 3가지가 있는데요. 항상 비슷해요. 첫 번째는 기업 분석, 그리고 대한항공이랑 핏하는가. 두 번째, 승무 직무에 잘 맞는 사람인지, 그래서 K-웨이를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 세 번째 항목은 대부분 태도적인 부분, 가치관이나 철학이나 인성적인 부분을 보는 항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1번 항목, 대한항공의 객실 승무원이 되고 싶은 이유와 본인이 객실 승무원 직무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연결해주세요. 대한항공은 통합이라는 큰 변화를 앞두고도 서비스 품질과 안전을 동시에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이프티 데이와 스타링크 도입 등 글로벌 경쟁 체질 강화라는 신형사 방향성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책임감 있는 태도로 대한항공의 성장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 1년간 KTX 승무원으로 근무하며 더 높은 기준으로 안전을 지켜왔습니다. 또한 외국인 고객 탑승 증가와 같은 변화에 발맞춰 꾸준한 언어 공부와 맞춤 문화 서비스를 공부해왔습니다. 한 번은 이러면서 이제 자기 이야기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큰 흐름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2번으로 갈게요. 객실 승무원에게 필요한 역량 한 가지를 제시하고 그 이유를 안전과 서비스 부분으로 나누어 서술하시오. 여러분 한 가지 키워드 정하시고요. 그 키워드가 필요한 이유가 안전이랑 서비스 둘 다 연결해 주는 것이 핵심 키워드예요. 승무원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은 공동의 목표를 생각하며 작은 것이라도 공유하면서 일하는 콜라보레이티브 역량입니다. 특히 안전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승무원 간 신속한 정보 공유와 유기적인 역할 조정이 비상 상황 시 골든타임을 지키는 핵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공연장에서 안내요원으로 근무하며 관객 입장이 한 게이트로 몰리지 않도록 팀원과 무전기로 소통하고 상황을 공유하면서 안전하고 신속한 입장이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 공유가 자연스럽게 고객 만족 서비스로 이어짐을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공연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팀원들과 협업하며 단순한 업무 분담이 아니라 서로가 힘들 때 적극적으로 달려가 도우는 진정한 협업으로 일해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는 것이 좋고요. 리스폰서블이나 케어링, 프로페셔널 등등 다른 키워드를 활용하더라도 이것이 왜 안전과 서비스로 연결되는가를 나누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처럼 한 가지 장소에서 이럴 때 안전이었고요, 이럴 때 서비스라고 이야기해 주셔도 되고요. 또 두 가지 장소에서 이야기를 해주셔도 되는데 600자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은 사실 한 가지 장소에서 이런 태도가 안전에선 이렇게 됐고요, 서비스에선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효율적이겠죠. 3번. 본인이 선호하지 않거나 부담을 느끼는 과제를 맡게 되었을 때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행하였는지 구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서술하시오. 네, 마찬가지로 태도, 인성, 가치관, 철학에 관련된 질문이죠. 세 가지 키워드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챌린징, 그리고 두 번째 책임감, 맡은 일은 크든 작든 그냥 어려운 힘든 상황에서 내가 하겠다라는 마인드, 그리고 세 번째 공동의 목표를 우선하고 우리라는 마인드로 내가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쉽겠죠. 카페 근무 당시 매장 리뉴얼 직후 인력 공백이 발생하며 기존 업무 외에 재고 관리와 마감 총괄까지 맡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평소 숫자를 다루는 정산 업무는 부담이 컸고 또 작은 실수도 매장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긴장감이 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익숙지 않았던 업무에 두려움이 앞섰지만 팀 전체의 운영이 원활해야 고객 서비스도 유지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후 단순히 주어진 일을 수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마감 체크리스트를 세분화해서 오류 발생 가능성을 줄였고 동료들과 역할을 재조정하면서 업무 부담을 균형 있게 나눴습니다. 그 결과 재고 오차를 줄이고 마감 시간을 안정적으로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저는 선호하지 않는 업무라도 공동의 목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면 기꺼이 도전해야 한다라는 태도를 배웠습니다. 느낀 점, 배운 점이 꼭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일수록 개인의 감정보다
팀 전체의 안정과 성과를 우선하는 사람이 조직의 힘이 된다라고 믿습니다. 변화와 통합의 시기에도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며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승무원이 되겠습니다. 신년사로 연결해주면서 이제 목표까지 연결하시면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소개 1, 2, 3번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잡을지 제가 예시를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대한항공의 현재 상황, 서비스나 안전에 있어서 어떤 노력을 기하고 있는지 분석을 해드렸고 신년사 분석을 해드렸고 외부 사항 기사가 어떤 건지 내부 상황을 조금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연결을 해서 영상 자기소개에도 다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대한항공 영상면접 대비반 아래 링크에 달아드렸고요. 3월달 개강하는 반에서 여러분만의 에피소드를 파악하고 또 파악을 한 것을 답변으로 연결하는 답변반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답변이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기본적인 내 경험 정리는 다 되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면 면접 대비반으로 해서 다양한 질문에서 즉흥적으로 말하는 연습, 저의 이런 피드백을 통해서 답변을 수정해 나가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 만나요.